2024년 10월 10일 오후 10시 1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CPI는 예상치 상의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좀 그러려니 하고요. 하지만 이제 물가가 아직 잡힐 게 많은 거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개인 투자자가 10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인데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삼성전자가 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내부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했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 문학상 한강, 예스24 소설 채식주의자의 작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개인적으로 책에는 사실 제가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공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노벨 문학상, 콩쿠르상, 그다음에 맨부커상을 수상한 거라면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뭐 높게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뭐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내용을 주식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는 내용을 쓰기에는 애매해서 아무튼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읽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공유를 못 드리겠고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스24 정도 체크하면 되겠죠? 어쨌든 책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마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 충돌 화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농화성, 이스페셜티 케미칼, 윈테크, 한빛레이저, 원중 코칩 6시쯤에 안성시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단독 사고가 났었는데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은 이제 10분여 만에 꺼지긴 했는데요. 뭐 10분여 만에 꺼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가스를 마신 상태에서는 이미 거의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뭐 가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 탈출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테슬라가 도로 갓길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서의 운전자가 사망을 했고 문제는 이게 또다시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사망했다는 사건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연차도 사실은 이제 화재가 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겠지만은 불이 꺼지는 속도하고 그죠? 그리고 대처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분명히적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인천에서의 그 전기차 화재가 나고 이후부터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간간히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는 좀 사망 사건이 나온 거고 물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부딪혀서의 그런 포인트긴 하지만은 어쨌든 화재가 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은 이제 그런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맥이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에 대한 인수 작업에 대한 내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맥 저번에 이제 스맥 관련해서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었죠. 스맥이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고 내용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을 했고 인수 금액이 이제 3,400억 정도고 PE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다음에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현대위하고 스맥은 원래부터 경쟁 관계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만 이제 전방 산업의 부분적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는데 같이 들어간다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대명손하고 예림당 티웨이항공 다시금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꽤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대명선호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동전주다 보니까 좀 무리 없이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최대주주 예림당하고 이대주주가 이제 대명선호이기 때문에 경영권 문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지분율이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경영권을 두고 대립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공개 매수를 안 한다고 이제 대명이 오픈을 쳤는데 다시 장중 매수로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고 사안과 관련해서 드릴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보고 나서부터 바로 하겠다 이 포인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냐면 대명선은 과거에 항공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밑 작업도 과거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돈만 있다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예전에 과거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티가 많이 나서 제 기준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비밀 병기 관련 슈어소프트, 스마트레이더,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제 11일 오전 11시쯤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버뱅크에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기 영화관 스튜디오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8월에는 원래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미뤄졌습니다. 연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유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번 행사에 꽤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리서치 판단으로는 로보택시 말고도 다른 걸 발표한다. 왜냐면 JP 모건에서 좀 기대를 했었던 것들이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오픈시키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줬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자율주행 컨셉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우버처럼 호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핸드폰으로 내용을 그러니까 전달을 해서 우버처럼 호출을 가능해서 진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뭐 이미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냐면 이번 발표 행사 이름이 우리 로봇이에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실망감이 높으면 주가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사수의 관련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6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개인 투자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고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판단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싸게 사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어차피 물론 떨어지는 칼날인데 삼성전자라면 좀 다르죠. 그래서 수혜를 얻고 있는 SK 하이닉에서도 좀 관심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들려오는 내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내부적인 내용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가 자꾸 안 돌기 때문에 HBM 수율 최고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반비례적인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연내 400억 자기 주식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이제 10일 날 행정동하고 사무소하고 회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서 자기 주식 매입을 통한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400억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높을 수도 있죠. 그죠? 아무튼 이제 심의한 원안을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400억, 연말까지군요. 그래서 26년까지 600억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하는 에 이제 1000억 원 정도의 자기 주식 취득할 예정이다. 꽤 괜찮은 내용이죠.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리가캠바이오 SF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드렸는데 리가캠바이오는 근래 두 가지 기술 이전을 발표했었습니다. ADC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오노약품에게 이제 공급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노약품에서 리가캠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ADC를 더 개발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온 오픈된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증여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임상에서 계약 금액만 1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빅파마의 ADC 파이프라인이 확보가 좀 중요한데 과거에 이제 리가켄 같은 경우는 얀센한테도 기술 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기간적으로 오래되긴 했지만 이번이니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D테크가 삼성전자 공시가 나왔는데 계약 상대방은 삼성전자고요, 당연히. 금액은 120억 정도. SSD 컨트롤러 설계 용역에 대한 이제 단기 공급 계약 체결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대비 12% 정도이기 때문에 수율적인 측면에서 나쁘지가 않고요. 이번 수치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11개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가 진행이 됐었던 것들이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계약이 이제 10월 8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된 거고, 그러니까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만한 공시였고, 그래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